네, 안녕하세요. 어, 예, 파이코인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채굴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도 많으셨다가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리퍼럴 그룹 만들었던 분들 중에 한 60%만 하시다가 상장됐을 때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70% 그러니까 관심 없던 분들도 이거 상장했네. 돈 되네. 이게 얼마야? 하루 종일 맨 땅을 파봐라. 돈 나오나. 근데 이거는 돈이 나오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저도 채굴률도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집사람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기대를 높게 잡고 시작해서 실망을 했지만, 이게 지금 그런 걸 모르다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러는 것을 보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막 그냥 순식간에 떼돈 벌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근차근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죠. 어제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이제 선배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75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을 해서 사고 팔고 해보신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5% 먹고 팔고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다 팔으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줄 모르겠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겪으셨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보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가급적 쌀 때 좀 사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파이코인을 지금 이제 채굴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사셔야 되겠다는데 사는 방법을 몰라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생기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새로이 알고 아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파이코인이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잘못 이끌었던 이제 저도 많은 책임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죠. 그 지금 뭐 가격이 637원이면 아이씨 막 10분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마음이고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그래요. 뭐 10불 그래 좋지. 뭐 100불 좋아. 다 좋아.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뭐 이거 뭐 상장만 하면 성공이지.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 자체가 좀 적으셨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신 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에 어 이거 뭐 노드를 하고 뭐를 하고 하면은 지금은 뭐 지금이야 혼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여기 2달 해봐야 한 달 해봐야 3개밖에 안 들어오지만 이제 이런 걸 아시면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사회가 있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동기 감흥 이런 식으로 모이니까 야 이거 그래갖고 지금 사람을 막 소개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는 거죠. 야 하루 종일 땅 파봐라 돈 나오나. 근데 이거는 뭐 600불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많이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공부를 새로운 그룹들이 새로이 시작하더라는 말이죠. 가격은 이 정도면 어딘데 이러면서 초창기에 상장한 지 뭐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좀 잘 더듬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어로 하게 된 거를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이 뭐 어떤 건지 알았고 기술도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뭐 스텔라 합이라든지 뭐 비잔틴 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거 다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파이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파이에 참여하고 어떻게 채굴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몰랐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막 비교만 했지
얘네들이 처음부터 230개국 10억 명 화폐혁명 하겠다라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몰랐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으로 따지면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저 삼성 자산운용 같은 그런 자산운용의 수석 부사장 하던 아마존 회장이 때려치고 창고에서 야 이게 앞으로 여기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 보는 세계가 달랐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서울의 근교에 정말 산소 많았고요. 그 산소에 뭐 말, 양, 뭐 장군상, 석상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우리는 보면 그게 그냥 산소고 이제 그런 조상님들이 남긴 거로 알았는데 도둑놈들이나 도굴꾼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저 석상 가져가면 저거 500년 된 석상이다. 전부 왕릉이나 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큰 무덤 보면 우리는 훌륭하신 분 대단하신 분의 무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둑놈들은 저 무덤 안에 뭐 있겠네 이러면서 가고 절에도 이제 부처님 그 불상 안에 우리는 부처님인가 보다 그러고 막 돈 놓고 절하는데 도둑놈들은 저 부처님 뱃속에 저 옛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된 유물이 있다. 금반지도 있다. 훔쳐가고 보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다른 암호화폐랑 똑같이 봤지만 인터넷을 보고 난 그 아마존 회장이 미래 한 2, 30년 후를 봤듯이 이 니콜라스 부부도 이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보고서 보는 미래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잘 나가던 펀드 회사 부사장이었던 친구가 동네 인터넷 책방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것처럼 니콜라스 부부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처음에 우리 보고 사라 그러면 너나 해 이놈아. 파이콘 하라 그러면 당신이나 해 이런 것처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에 대해서 저도 몰랐고 아직도 많이는 모르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부자 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천지 삐까리로 널린 게 전 세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해도 한 2달 전부터 메인리 체크리스트 이게 3번째 하고 몇 번째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메일 했는데 왜 이게 안 바뀌었지? 그렇게 생각해 갖고 제가 그저께서야 다시 보니까 예전에 이제 거기 하라는 대로 해서 메인리 체크리스트 3번 파이치가 확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 들어가서 보고 저는 거기 이메일 보면요 칸이 2개가 있어요. 나 이메일 맞다라는 베리파이 해주는 게 있고 나 이메일 받고 싶다 2개가 있는데 저는 그냥 베리파이만 눌러주고 땡큐라고 답장까지 보냈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틀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베리파이하고 땡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숫자 6자리가 있는 걸 받아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썩은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참 내가 이 모양이니 뭐 나 같은 사람들은 많겠지. 그래서 6자리 숫자를 넣어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색깔이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닭 플레이를 뭐 저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고 이게 파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새로 할 때 맨날 파이네트 소개할 때 그렇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향 어디 사람이고 뭐 중국 여자고 그리스 남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런 것처럼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무슨 박사를 뭐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뭐 학교 얘기하고 물론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디지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교수 나부랭이들이 이 사람들도 뭐 해보겠다고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 덤비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무슨 다단계 장사꾼들이나 훌라닥거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배운 놈들이 더 무섭지만 그래도 이제 명색이
거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기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제 다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하고 많이 어떤 달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암호화폐 뭐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전기도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스마트 그 스마트 카드 그 성능도 좀 좋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뭐 핸드폰으로 그냥 누질리기만 하면 된다고? 아, 이거 좀 그냥 그러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전기를 많이 안 쓰게 한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한다 그럴 때는 야, 그냥 뭐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그냥 사람들 꼬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학교를 내세우기에 이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사람들이 했죠.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갖고 얘네들 거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컴퓨터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앱만 다운받으면 되고 그리고 뭐 전기도 안 쓰고 그냥 24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면 되고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랐죠. 막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많은 에모지가 필요하고 막 설정이 복잡한데 파이는 필요한 게 휴대폰뿐이네. 앱은 무료네. 하루에 한 번 누르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채굴은 더 그냥 간단하다라는 거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휴대폰 배터리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기 핸드폰에 있는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 모으는데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다단계도 아니네. 다단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비율만 달라질 뿐이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것의 수익을 내가 갖고 오긴 하는데 이거는 단단계예요. 그냥 아래 단계만 하면 내가 5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5사람이 100명씩 500명을 한다 그래도 그 500명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난 5사람에 대한 그것만 플러스만 있는 거죠. 다단계도 아니네. 단단계예요, 얘네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단계가 아니니까 이런 저 테헤란로에서 그냥 무슨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막 김치 코인 만들어서 뻥튀기 해서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 뜯어먹는 먼저 한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 뜯어먹는 구조가 아니라 단단계야. 이건 뜯어먹지도 못하게 돼 있어. 야,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다단계도 아니야. 그 다음에 무료도 할 수 있어.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으자. 그게 KYC로 나중에 되는 거고 KYB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많은 거래소나 무조건 많은 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법인만을 하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됐는지 드러난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정말로 불투명 사회에서 투명 사회로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명, 차명, 도명, 뭐 이중 복제 완전히 투명성을 가장한 불투명한 사회에 우리가 30년을 살았고 그게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에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입 밖에 말이 법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말이 법인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을 한 30년 살면서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법적 강제력만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러면 진짜 사람이고 진짜 법인이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뭘 하고 카카오톡을 처음 해서 막 사람들한테 카카오톡 하라고 그러고 그 라인에 밴드 하라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리고 나면서 세월이 막 너무너무 많이 흐르니까 막 카카오톡 단체 뭐 요즘은 뭐 아파트 뭐 동에 뭘 하려면 뭘 가입해야 되고 뭘 하려면 뭘 가입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막 카카오톡을 제가 안 봐요.
이런 문제를 공짜니까 막 문자 메시지 막 엄청 보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파이코인은 이미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한테 지금 파이는 그걸 하고 있는데, 가령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1파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상대방이 자기 거를 씹어버린다. 그러면 자기 파이코인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 이 문제는 같이 얘기하고 싶네. 이러면 그 사람은 돈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카카오톡이 지겹고 귀찮고 번거로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싫은 건 안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날리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돈도 받아갈 수 있는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데 막 문자 막 수십 개 해갖고 어찌됐건 그 사람의 눈과 시간을 묶어두는 게 웹2잖아요. 그래서 자기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몇 시간을 묶어두냐 갖고 광고 수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점점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간 도둑질을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 도둑 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시간 도둑을 어마무시하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자기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뭐가 이게 조회수가 얼마다, 뭐 여기 머무는 시간이 얼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가 높잖아요. 그런 웹2 세상의 문제점을 얘네들은 웹 3.0을 하면서 KYC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암호화폐와 전혀 다른 기능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혁명이었는데 몰랐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라도 노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채굴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지금 카톡이나 막 문자 귀찮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중요한 거,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네, 뭐 친구 애 결혼했네, 뭐 친척 카톡 안 보고 문자 안 보다 보면 그런 오해도 생기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시간 도둑질, 남의 공간 도둑질, 그 남의 컴퓨터, 남의 그 카카오톡이건 그거 공간 도둑과 시간 도둑이잖아요. 공간 도둑과 시간 도둑을 잡자가 이 사람들의 혁명이었어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공간은 그 사람의 돈이에요. 이게 화폐 혁명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채굴했고, 그래서 무료로 했고, 그래서 이거는 24시간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치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채굴해서 필요한 사람은 지금 팔고, 나중에 팔 사람은 나중에 팔고. 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네트워크 지금 가입하면 뭐 돈 들어가는 재정적인 위험 없죠. 미래 잠재 수익률 높죠. 어, 그,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고 몇 분만 투자하면 되죠. 리스크 없어요. 리스크 없어요. 지금 현재 한 6,500만 명 정도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앞으로 그림은 이게 1억 명 정도가 되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는 파이코인이야 이렇게 돼요. 앞으로는 파이코인처럼 돼, 모든 게.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시간 도둑 맞고 공간 도둑 맞는 거예요, 이 핸드폰 상에서. 그게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거 신기하다고 하지만, 지금 저만 해도 뭐 카카오톡하고 문자를 거진 안 보다가 어떨 때는 욕 바가지로 얻어 처먹고 있는 판에, 이런 거 느끼실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파이코인은 희망 반 걱정 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진국 사람들하고 한국만 해도 이제 고연령층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파이의 이런 것을 막 활기차게 이렇게 돈 버는 데와 모든 것에 이제 사회혁명과 경제혁명에,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 당장 급하고 당장 돈 되는 것이 있는 것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연령층들은 당장 지금 뭐 하는 일보다 이게 더 나으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성원들의 연령이나 이런 거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 코어팀에서는 희망 반 걱정 반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파일을 이제 유틸리티하고 시장하고 이런 식으로 2대 8의 법칙에 의해서 뭐 잘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45%, 35%, 20%. 이것도 이제 하나의 법칙인데, 지금은 이제 락업도 많이 돼 있고 코어 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 45대 20 중에서 20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세상은 파이챗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을 여기서 기업 그 파이 벤처스, 파이 스튜디오, 이게요, 파이라는 디지털 국가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여성가족부, 지금 뭐 해양수산부처럼 그런 거를 지금 파이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화폐혁명하고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